자, 딥시크 이후 오히려 수요가 올라가는 호퍼 시리즈. 여러분 다 딥시크 쇼크 기억하시죠? 이제 이거 나와서 엔비디아 끝이다. 이거 비싼 GPU 필요 없다라고 있는데, 자, 반대로 오히려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엔비디아 H100 대여료거든요. 이게 한 4달러, 시간당 4달러였다가 이제 10달러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결국 이 딥시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는 게 역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들 엔비디아 걱정하는 게 뭡니까? 빅테크 자체칩 만든다. 브로드컴이랑 마벨 같은 주문형 반도체가 앞으로 뜰 거다. 자, 당연히 주문형 반도체가 잘 될 거지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이 기술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에 오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엔비디아를 둘러싼 오해들을 한번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수많은 엔비디아 대항마 중에 실전 배치되고 대량 양산이 된 ASIC은 제가 봤을 때 딱 두 개입니다. 구글의 TPU와 아마존 웹서비스 출원형 반도체인 인퍼런시아. 나머지는 규모가 너무 작거나 아직 연구실에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글도 본인들 TPU를 사고 만드는 것 대신에 엔비디아 블랙엘에 대한 지출을 훨씬 더 많이 늘렸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들의 엔비디아 구매가 올해 대략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 엔비디아 구매가 올해 2배로 증가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본인들 거인 TPU는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다. 그중 일부는 구글의 기업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이지만 당연히 이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구글이 본인들 걸 훈련시키느라 사는 GPU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른 업체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 때문에 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부는 내부 워크로드, 본인들 훈련과 추론, AI를 훈련과 추론하는 데 있어서도 엔비디아의 매우 강력한 성과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TPU를 쓰는 것보다 엔비디아 GPU를 쓰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모든 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왜냐면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자사 제품이 좋으면 사실 본인들 TPU를 더 많이 사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이 정말 자기들한테 최적화를 해서 만든 게 TPU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산다. 결국에 이 엔비디아 GPU가 AI에 필요한 모든 측면, 훈련과 추론 모두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들 취향에 맞는 TPU는 심지어 가격도 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블랙엔은 2배를 늘리는데 TPU는 거의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TPU는 이 브로드컴이 만들어줬어요. 브로드컴이 몇 년 동안 지금 80억 달러, 그러니까 한 화로 치면 한 10조 정도 되는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구글의 TPU로 인해. 그런데 작년에 구글이 엔비디아 GPU를 얼마나 사갔느냐? 한 해만 거의 15조, 20조 가까이 되는 자본적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보면은 한 3대 7이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뭐 2대 8 혹은 1대 9 수준까지도 엔비디아 GPU가 그 포션을 차지한다는 말이겠죠. 더 저렴한가요? 주문형 반도체가 더 저렴하냐? TPU가 더 저렴하냐? 네, 맞습니다. 사실 이 TPU 같은 경우는 H100보다 살짝 떨어집니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H100 나오고 3년 후쯤에 대량 생산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차가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3년의 기술력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은 3K밖에 안 해요. H100 비용은 20K니까 확실히 ASIC이 더 저렴합니다.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3,000달러짜리 AI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경쟁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요? 이 분야에서 수십 개의 스타트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개가 아니라 사실 뭐 여러 글로벌로 치면 수백 개의 기업들이 다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성공한 기업 딱 2개입니다. 구글과 아마존. 여기는 확실히 좀 비빌만 합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면 확실히 드러나요. 이게 총 소유 비용, 그러니까 구매부터 유지 보수,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 적용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대비 추론 퍼포먼스 수치를 나타낸 건데, 이제 AWS의 인퍼런시아 2 같은 경우 상당히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면 이거 엄청 싸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으로 찍어 누르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 H100보다 가성비가 오히려 좋습니다. 자, AWS, 그다음 구글 TPU, 그리고 최근에 나온 AI 칩들 모두 훌륭합니다.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보통 엔비디아 H100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H100이 나온 지 3년이 지났고 이제는 블랙엘이 나왔죠. 블랙엘 보시면 이제 H100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성비는 그냥 넘사벽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쿠다라는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걸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가성비마저도 압도했다. 전체적인 실력도 압도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추론 시장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몇 달째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론 시장뿐만이 아니라 훈련 시장은 진짜 완전히 엔비디아의 독점입니다.
자, 이거 GPT-3 ML퍼프 훈련하는데 걸린 결과물이거든요. 이 B200 블랙을 보시면 H100보다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량으로 시간도 절반도 안 되겠었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를 사용했다. 4분의 1 정도 리소스를 사용했다니까 효율이 한 4배 이상 낮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추론은 대안이라도 조금 있는 반면 훈련은 이제 대안이 없는 수준이에요. 엔비디아를 안 쓰면 진짜 바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좋은 소식 하나 들렸어요. COWSL 패키징, 이거 TSMC에서 엔비디아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의 캐파가 증가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GPU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25년 예정되어 있던 블랙엘 칩 출하량이 대략 500만 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최신 정보로는 이게 600만 장까지 늘어났다. 26년에는 이제 800만 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결론, 바잉 엔비디아. 예, 적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그냥 앞에다가 박아놨어요. 엔비디아 사라. 이게 우리 토픽이다. 자, 이 보고서가 나올 때 엔비디아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였어요. 한 120 몇 달러였는데 이때 보시면 엔비디아가 브로드컴이나 마벨, ASIC 하는 업체보다 오히려 퍼가 낮습니다. 엔비디아의 포워드 퍼가 거의 20점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딥시크 사태 이후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엔비디아 지금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쌀 수가 없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흔들린 건 크게 없는데 이 주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걸 안 먹어 싶을 정도의 그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제 의견과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90% 정도 이 모건 스탠리 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솔직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엔비디아 주가 거의 안 올랐어요. 브로드컴이랑 마벨, 알칩은 그냥 날아가는데 조금 아쉬운 모양새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저의 개인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2월 21일이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바로 한 10%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 GTC가 있었어요. 3월 중순에 GTC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때 대략 주가가 7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대략 40%가 넘게 오르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랠리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좋다면, 그리고 GTC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어느 정도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겠죠. 아니 그럼 GTC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GTC는 엔비디아가 매년 3월에 실시하는 컨퍼런스와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GTC 2025 키노트, 이게 젠슨 황이 직접 발표를 하는데 이때 뭐가 발표가 되냐면 엔비디아의 이제 1년 동안의 로드맵, 예를 들어 뭐 신제품이 나온다든지 신기술이 나온다든지 이게 요때 가장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 기술 분야에서의 세션들이 존재를 해요. 이제 코리안 AI 익스퍼트 데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도 진행을 해주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 쿠다, HBM 메모리, 이건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세션 같죠. 그다음 이제 다양한 세션, 이게 진짜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1000개가 넘는 세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이 GTC 등록 인증과 온라인 세션 참여 인증을 하셔서 구글 폼 링크를 보내주시면 RTX 4080 슈퍼 그래픽카드와 밑에 보시는 엔비디아 굿즈들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제가 돈을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GTC 행사도 알리고 구독자님들에게 이런 거 제공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냐? 링크 구글 폼에 들어가셔서 일단은 간단한 폼을 작성을 해주시고 GTC 등록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GTC 등록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지금 등록하기 누르셔서,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유료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이건 캘리포니아 가서 직접 이제 듣거나 워크숍을 들으시는 분만 그렇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온라인 참석 등록하기 무료 디지털 액세스에 눌러서 절차를 거쳐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중에 다 완료가 되면 이제 그 등록이 완료됐다는 폼이 하나 뜨는데 그걸 이제 스크린샷 해주셔서 구글 폼에 첨부 파일로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션 시간에 맞춰서 이 세션을 하나 정도 들으시고 그 인증샷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현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정말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 기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첨단을 달리시는 분들이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AI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도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